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자꾸 비켜달라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주선해 주시는 우리 서정학 초대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담수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지금 의성으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잠시 뒤에 도착하시리라고 봅니다. 먼저 오늘 여러 분이 오셨는데 우리 특히 담수회 이 건물에 담수회의 부회장님으로 계시는 이승곤 부회장님 잠시 일어나서 주시죠. 제일 뒤에 계시네요. 강수균 부회장님. 이쪽에 계십니까? 제일 뒤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담수회 이사로 계신 홍영선 개근하십니다. 이병목 교육행정국장님하고 또 백춘실 대구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두 분 같이 서시죠. 여기 이병목 국장님은 앞에 계시고 백춘실 교육장님 이 줄 맨 뒤에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사는 시를 쓰시는 김종환 강의를 들으시려고 많이 오셨습니다. 우선 수필가 백정혜 선생님 아까 보셨는데 계십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금방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박하 시인 자리 맡아놓고 질문이 가버렸습니다. 박명희 시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오세관 동시인 오셨습니다. 오세관 시인. 이 왼쪽에 계십니다. 윤한글 시인 오셨습니다. 이 오른쪽에 계십니다. 정세나 시인 아까 보이셨는데 지금 여기 계십니다. 안봉태 시인 수필가님 그 바로 뒤에 계십니다. 맨 앞에 송중관 시인 14년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동봉에 가시는 분입니다. 송중관 시인. 그 다음에 시조 쓰시는 조정향 시인 어디 계십니까? 중간에 계시네. 지금 박하 시인하고 박명희 시인하고 1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여기 자리 놓고 나가셨습니다. 소개드리기로 하고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는데 오늘 강의 주제는 우리 후대를 위한 천자문에 대한 바른 이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천자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자로 되어 있는 문장인데
그 안에 막 우주 질서, 역사, 뭐 인문 지리 할 것 없이 총망라해서 네 글자씩 운을 맞추어서 1000글자를 만든 인류가 만든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 유산을 귀함을 우리 선조들이 먼저 깊이 이해를 하고 초등 교재로서 맨 먼저 시작한 것이 천자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천자문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이치는 다 모릅니다만 우리 김종환 박사를 모시고 이 천자문에 대한 이해를 높여볼까 합니다. 김종환 박사는 시를 쓰시는데 경북대학교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육군 3사관 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육군 중령으로 예편하셨습니다. 예편하신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동안 승진을 하셔서 지금은 별 2개입니다. 김종환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6개월 만에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오늘 제가 또 2분을 소개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사진을 찍고 계시는 김시종 수필가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 김시종 수필가님이 계셔서 이 신한국 운동 추진본부가 많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대구문역을 비롯해서 각 문학단체의 행사 사진을 계속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뒤에 또 동영상을 찍어주시는 정하룡 선생님, 완전히 무료 봉사하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봉사가 있기 때문에 신한국 운동 추진본부 인성대학원의 활약이 더욱더 빛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어르신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예. 손도 한번 마주 잡아 보십시오. 예. 5천만 인구 가운데 여기에 약 한 100여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대단한 인연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좋은 인연을 맺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부분은 후대를 위한 천자문의 바른 이해입니다. 그런데 후대를 위한 천자문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자 교육을 하지 않는데 누가 천자문을 공부하겠습니까? 이 세대가 마지막 천자문 세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998년 전후에서 월간조선 김용삼 기자가 쓴 글이 생각납니다. 그때 쓴 제목이 뭐냐면 한자 사망 5분 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한 2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몇 초 전이겠습니까? 한자 사망 5초 전 정도 안 되겠나라는 그런 걱정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명심보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20분 내외 분이 계속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는데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좋은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옆 사람하고 옆에 분하고 뭐 잡담하시는 분도 한 분도 없습니다. 꾸준히 쳐다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보람을 갖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한 분 제가 소개를 받드렸습니다. 저에게 논어를 가르쳐 주신 김한성 수필가님이 오셨습니다. 일어나세요.
김한성 교장 선생님께 하문을 배우면서 너무 철저하게 준비해 오신다. 딱 끝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천편일률적, 나쁜 뜻이 아니고 딱 정확합니다. 그리고도 그 내용을 쏙쏙 알려주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논어를 배우시고 싶은 분은 김한성 교장 선생님께 꼭 한번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천자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자문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겼다고 심후섭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 그 천자문에 담겨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 번째 단락, 천자문에는 중국의 역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천자문에는 중국의 역사, 천문, 지리, 인물, 학문, 농사, 가축, 제사, 송덕, 처세, 도덕, 자연현상, 제왕의 치도, 치자의 처신, 대의범절 등이 있다. 양무제가 왕희지의 글씨 가운데 천자를 뽑아서 사은절구의 시로 만들라는 이야기도 있고, 위나라, 조조의 위나라입니다. 위나라 종묘가 지은 천자문에 운을 달아 지은 것이라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 천자문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자문을 공부하신 분 또는 그 후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천자문은 주흥사라는 분이 지었습니다. 주흥사, 여기 안에 이게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지금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주흥사라는 분이 지었는데 이것이 약 515년경입니다. 515년에 완성시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기 일화 가운데 하나가 주흥사라는 분이 무제, 양나라 무제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양나라는 AD 502년에서 577년까지 약 55년간 지탱된 나라입니다. 짧은 시기지만 그 양무제의 치적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중흥시켰다. 불교를 아주 받들어서 불교를 중흥시킨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 시기에 천자문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옥편이라는 것이 양나라 무제 때 나오게 됩니다. 옥편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한자 자전으로서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옥편, 한자 자전의 대명사로서 지금도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주흥사라는 분의 의미, 양무제, 또 옥편을 지은 분의 고야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날에는 옥편 고야왕 이래서 어떤 왕이, 고야라고 하는 왕이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고 고씨가 성이고 야왕이 이름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야왕, 왕이 아니고 이게 학자입니다. 학자. 이분이 옥편이라는 자전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실려있는 자가 처음 만든 것이 약 한 17,000여 자, 그 뒤에 더 추가되어서 한 22,000자까지 수록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주흥사,
이 주자는 두루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루주자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길자가 들어있죠. 길하다. 뭐 그냥 선비들이 말하기 좋게 선비의 말은 길하다. 선비의 입으로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길하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자는 옆으로 봐도 길한 것이 안 보입니다. 갇혀 있어서. 위에서 봐도 길한 것이 안 보입니다. 자세를 완전히 낮추어 가지고 밑에서 봐야지 길한 것이 보인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풀이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뻣뻣하게 자세를 높여 가지고 하다가는 볼 것을 다 못 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흥자는 흥하는 흥자입니다. 일어날 흥, 흥한다. 또 흥분한다 하는 것도 흥입니다. 이것은 손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맞잡으면 양손으로 맞들 국이라고 합니다. 양손으로 맞들 국. 그래서 요게 손이고 요게 손입니다. 예.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 동자가 있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요게 있습니다. 요것은 짧게 쓰면 책상 기의 모습입니다. 책상 기. 또 근데 요것은 요렇게 써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여기에 길게 올려버리면 위의 핵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요것은 뭐냐? 요것도 양손입니다. 양손. 그래서 요것을 밑 스물 입이라고 합니다. 양손이니까 스물이다라는 그 뜻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열십이죠. 열십. 요게 손입니다. 그래서 일흥자, 집이 흥하고 나라가 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로 손으로 같이 일해야 된다. 그러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손이 다 모여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함께 공자입니다. 이것도 손, 이것도 손, 이것도 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공, 함께 공 맞죠? 공산당 할 때 공자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 잘 된다는 거죠. 공산당이 참 좋은데 일 같이 하자. 좋은데 그 위에 놈들이 다 착취하고 나눠주지를 않지요. 분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공산당이 나쁜 겁니다. 또 백성들의 자유, 인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공산당은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흥자는 일어날 흥자다. 손과 손으로 전부 한 가지 같이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자는 이을 사자입니다. 이것은 그 찌의 옛날 글자입니다. 찌의 보자. 옛날 글자다. 그런데 밑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자겠습니까? 예, 이게 책자 원래 글자입니다. 원래 책자인데 지금도 우편을 찾으면 이것이 책자로 나옵니다. 이것은 오히려 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 옛날 오래된 책은 어떤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옥간과 죽간으로 되어서 가죽끈으로 엮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두 줄을 꺼야 되지만은 밑도 막고 해야 되는데 좀 획수를 줄이기 위해서 한 줄만 꺼냈습니다. 이것은 책을 말아놓은 것, 펴놓은 것도 되고 말아놓은 그런 모습의 한자입니다. 채책자. 그리고 밑에 것은 뭡니까? 이게 무슨 자입니까? 예, 마틀사 맞지요? 이군 사령부 할 때 마틀사입니다. 뭘 맞느냐? 이것은 몸을 구부린 모양입니다.
몸을 구부려서 뭘 받느냐? 뜻을 받든다는 겁니다. 사령부에서 사령부라는 것은 장관의 뜻을 받아서 몸을 굽혀서 맞는다 하는 그런 뜻이 들어가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을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는다. 사람이 뜻을 책으로 써서 맡아서 해낸 것이 맡을 사다. 앞에서 제가 후대를 위한 천자문은 없다고 했습니다. 한자를 안 배우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이제 뭐하나 우리도 월남처럼 돼갑니다. 월남도 한자를 쓰는 나라였는데 프랑스 또 일본 중국 중국은 아닙니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피침을 받아서 한자를 안 쓰고 알파벳도 또 이상하게 변질시켜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요소만 가지고 음가만 적는 알파벳으로 해서 한자의 의미는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날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후자, 후대 이거는 무슨 답니까? 단독으로 잘 안 쓰입니다. 두인변 사람이니 하나인데 두인변 또 두 사람은 많다. 요새 애 둘로면 다자녀 이야기하죠. 바로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다자녀. 두인변, 중인변 많다. 이건 무슨 답니까? 예? 이거는 무슨 답니까? 이거 실사가 아니고 원래는 가는 실역입니다. 두 개가 있어야지 실사가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사의 약자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통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건 뭐냐? 실이 뭡니까? 요거와 요것이 연결된 게 실입니다. 이게 뭐겠어요? 작을 요자라고 합니다. 작다. 또 밑에 뭐가 있습니까? 작을 수아입니까? 맞죠? 작고 작은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실사, 가는 실명입니까? 가는 실명. 여기 두 가닥이 있으니까 실사. 자, 이렇게 해서 왜 이것이 디후자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것은 사람의 발의 뜻이 있어요. 사람의 뜻도 있는데 사람의 발의 뜻이 있어요. 무슨 답니까? 옛날에는 이것을 네거리를 뜻했다. 그러니까 네거리를 사람이 다닌 것이다. 이렇게 다 풀이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발의 뜻입니다. 양발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왼쪽 것은 자축거릴 척, 오른쪽은 자축거릴 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다니느냐? 척촉 하면서 걸어간다. 척촉하는 걸음이라는 어떤 걸음이냐 하면 보폭을 짧게 하고 조금 빨리 걷는 그런 걸음이 척촉하는 걸음입니다. 그래서 디후자는 작을요, 작을소. 자, 작을요자가 붙어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 무슨 답니까? 형편 좋으신 분은 다니신 곳입니다. 어릴 유자, 유치원할 때 유자 맞죠? 어릴 유자. 작은 힘을 쓰니까 어리다는 겁니다. 작은 힘도 못 써요. 그게 무슨 답니까? 옆에 글자를 쓰면 아실 겁니다. 그림자형, 환영, 헛개비형, 헛개비, 환영, 그림자인자, 환영, 헛개비, 환. 헛개비가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 옆으로 지나다닌다는 말은 있어도
사람을 위해하는 힘은 못 쓴다는 겁니다. 이게 헛개비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못 쓴 헛개비 반. 자, 이 뒤후자는 사람이 가는데 작은 걸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작은 걸음으로 간다. 그러니까 앞 사람보다 뒤지겠습니까? 앞서겠습니까? 뒤진다는 겁니다. 전후라는 말도 있죠. 앞전자. 이건 무슨 자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밑에 있는 다롤이 배의 뜻입니다. 배의 뜻입니다. 그래서 배를 이것은 풀초입니다. 풀로 묶어놓은 겁니다. 배를 풀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배가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를 젓는데 노가 없어. 배가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하느냐? 이걸 끊어줘야 되지. 풀로 묶어놓은 것을 끊어줘야 된다. 뭘로? 오른쪽에 달려있어요. 이게 칼도 반 끊어주니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쳐있다. 배가. 이것이 앞전자의 옛날 글자입니다. 그쳐있는 배다. 그 다음 요 밑에 이것은 뭐냐? 이렇게 하면 이것은 무슨 답입니까? 이런 벌이 있어요. 이 벌을 받으면 정말로 평생 고생합니다. 무슨 형입니까? 월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월형. 이거는 발 뒤꿈치 벨 월자라고 합니다. 발 뒤꿈치 벨 월. 이런 형벌을 받으면 어떻겠어요? 평생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벌이 옛날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자는 뭐냐? 이거는 무슨 답입니까? 평평할견. 근데 중국어 하신 분이 여기 계시는 걸 아는데 이거 무슨 답입니까? 열개의 간체다입니다. 요 안에 들어있는 요거만 딱 빼서 10개의 간체다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평평할견자는 뭐냐? 방패간자 2개를 그래 펴놓은 겁니다. 평평하게 나왔다. 그러면 형벌이란 어떻게 한 것이냐? 칼로서 형벌을 가하는데 공평하게 해야 된다. 평평하게, 공평하게 하라는 거 있습니다. 지 가깝다고 형벌을 약하게 하고 지가 밉다고 해서 형벌을 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자는 사람 인변에 여기에 있어요. 요리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답입니까? 예? 창과. 요것은 창과고 요것은 주살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줄살익입니다. 줄살익인데 음편화 현상으로서 리얼을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살익인데 주살익이란 뭐냐? 화살입니다. 화살 온이에다가 줄을 매놓은 겁니다. 줄을 쭉 매놨어요. 그래서 요 화살을 쏘아서 짐승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 모양이 변해가지고 요것이 화살 시로 바뀌는 겁니다. 요 모양에서 바뀌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요것은 무슨 답입니까? 이를 실자 맞죠? 그러니까 화살이 안에 있다가 나갔으니까 화살이 잃어버렸다. 화살이 잃어버렸다. 저는 이렇게 유추해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신할 대자. 여기서 창과를 치면 뭡니까? 7벌자 맞죠? 7벌자. 똑같은 사람인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가지고 또 창과가 있어요. 이건 뭐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서가지고 창을 들고 나아간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치러 간다, 정벌하러 간다. 바른 것을 취하기 위해서, 바른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나아가는 게 칠정자입니다. 이거는 수자리 수, 지키는 자리입니다. 한사선 밝은 달이 뭐 수루의 혼란, 이때 이 숫자입니다. 지키는 망루가 수자리 숫자예요. 그거는 왜 숫자냐? 이것은 사람이 누워 있어요. 누워서 창을 쥐고 있으니까 전기에서 오는 놈을 지킨다는 수자리 숫자고, 이것은 서가지고 나아가니까 7번째가 된다는 겁니다. 위자는 하위, 할위. 이거 무슨 자입니까? 잘 모르지요. 과라고 하시는 분은 이걸 생각해가지고 과라고 합니다. 이게 오이과. 오이 넝쿨입니다. 오이 넝쿨에 오이가 하나 딱 깔려 있어요. 이 모습이 오이과. 그러니까 외로울 고자 하나가 딱 있으니까 외로울 고. 자, 이게 손톱조. 손톱조가 나오면 손의 뜻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밑에 있는 모습은 다른 데서는 안 나옵니다. 이것은 풀이하기를 코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끼리를 손으로 부린다, 조종한다. 그래서 이것이 하위, 할위 이런 뜻이 부여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천천자 다 아십니까? 이게 사람인입니다. 맞죠? 사람인 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다가 표시를 딱 해놨어요. 이게 옛날에는 일천천으로 썼다는 거죠. 사람 무릎에다가 한획을 그어가지고 일천천. 그럼 이천천은 뭐냐? 두 선을 그었다. 삼천천은 뭐냐? 세 선을 그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글자는 이렇게 해서 살아남아 있고 이 두 자는 사라졌습니다. 자자는 글자자, 집안에서 이거는 진면자입니다. 진면, 간머리라고 다들 이야기하죠. 옛날 어르신들이 쓴 같이 모양을 닮아서 간머리라고 하는데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면. 집안에서 뭘 합니까? 아들이 글자를 공부한다. 글자자. 근데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지금은 이거 고치자고 하십시오. 이게 편안한 자가 아니고 이게 글자자자로 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편안하다. 여자가 집안에 있으니까 편안하다. 문자는 그럴 문자입니다. 그럴 문자는 뭘 닮았습니까? 사람 닮았죠. 사람입니다. 사람, 머리, 팔, 다리를 교차시킨 모습입니다. 이게 그럴 문. 그래서 이것이 옛날에는 이 가슴에다가 문신을 했어요. 그래서 문신의 뜻이 있습니다. 문신. 몸에 문신한다 할 때 문신. 예, 문신의 원래 글자다. 또 그럴 문자도 쓴다. 오늘 사람의 뜻이 있다. 그래서 이 신자가 나오면 이것은 몸신자인데 어떤 몸입니까? 여기 두 선을 가지고 이것은 임신한 여자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풀이를 그렇게 해요. 한자를 연구하시는 분.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사람이 써 있는데 이게 들어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남자의 거식입니다.
몸신 거시기가 달려있는 남자입니다. 그런 게 참 많은데 왜 우리가 그걸 다른 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소개를 안 하느냐. 유교 국가로서 2000년을 지내왔기 때문에 점잖지 않는 것은 전부 생략해버렸어요. 점잖지 않는 것을 생략합니다. 이게 죽음시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몸, 짐승의 몸의 뜻입니다. 또 집의 뜻도 있어요. 여기 달려있어요. 사람이나 짐승의 몸에 달려있는 거, 길게 뻗쳐있는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답니까? 자척대죠. 달려있는 것에 길이가 한자 된다. 길이가 한자 됩니까? 안 돼요. 바로 답이 나오시면 안 돼요.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고대에 상나라, 은나라에서는 길이 한자를 20cm에서 22cm로 했다.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30.3cm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불가능한데 그때는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시황 때 조희라는 황대비하고 이래 여부리가 소개시켜준 노예라고 하는 그 처민 출신이 있었죠. 노예. 이 노자가 노예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러워한다는 뜻도 있고 시기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자가 부러워, 여자가 이것은 날렸다. 여자가 잘 나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다른 여자들이 부러워한다. 부러워하는데 시기를 한다. 바로 그 뜻이 두 개가 상반되는 뜻이 둘 다 포함되어 있어. 그 다음에 애자는 음란할 애자입니다. 이 노예라는 사람은 길거리에서 오동나무 바퀴를 가지고 오동나무 바퀴를 자기 거시기에 걸어가지고 돌리고 했다고요. 그렇게 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부리가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자기가 피신하기 몸을 피하기 위해서 이 노예를 자기의 애인이었던 진시황의 어머니에게 소개해 준다는 겁니다. 물론 뒤에는 다 끝이 그래요. 그래서 한자는 참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신을 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고 지금은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다리를 교차를 시켜요. 여성육도 사람입니다. 여기 이렇게 교차시킨 거. 이게 사기일 교자죠. 뭐가 사기입니까? 그래서 보통 점잖은 사람들은 이것도 여성육도 사람인데 사람이 또 다리를 교차시켰다 이래 해가지고 두 다리가 교차되어 있으니까 두 다리가 사귄다라고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 한 사람이 있고 그 위에 한 사람이 올라탔는데 다리만 딱 있어. 다리만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말에도 단어를 쓰죠. 해봤죠. 바로 한 사람이 있고 위에 올라타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또 교미라고도 하죠. 교미. 그 짐승들 하는 걸 교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꼬리 밑자. 그런데 이렇게 포개져 있는 모습이
또 다른 데도 나타납니다.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저는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겠는데 이거 무슨 답니까? 맹꽁이 맹자 맞죠? 이렇게 하면 이것이 맹꽁입니다. 이것만 해도 맹꽁인데 이게 들어가요. 이거 무슨 뜻이냐? 양손으로 잡을 국이라고 했죠. 양손으로 잡을 국, 받들국, 양손으로 잡는다는 거. 앞맹꽁이 위에 순맹꽁이가 올라타고 꽉 양손으로, 여기 손이라 했죠. 손. 양손으로 꽉 잡고 있는 겁니다. 맹꽁이가 이동을 할 때는 이동을 한 번씩 하죠. 민물에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 이동 산에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할 때 앞맹꽁이 위에 순맹꽁이가 꽉 잡고 맹꽁이 움직여. 그럼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앞맹꽁이가 크고 순맹꽁이가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존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는 요건 임금왕으로 되어 있는데 구슬옥의 뜻입니다. 구슬. 마을 자는 구슬옥에 생긴 무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슬에 옥구슬에 생긴 무늬는 이치가 있다. 그 어떤 그렇게 생긴 무늬가 생기는 이치가 있다는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하는데 저는 요 글자대로 풀이합니다. 임금이 마을을 다스린다. 다스릴 이자 맞죠? 임금이 마을을 다스릴 때는 이치에 맞게 다스리라 합니다. 이치에 맞게. 국민들 마음에 맞게 다스리면 이렇게 108석이나 나오겠습니까? 엄청난 지지를 받았어요. 더 못 다스렸으면 100석도 안 나왔겠지. 지금 정치 참 잘한 겁니다. 내가 빗대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도 속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임금이 마을을 다스릴 때는 이치에 맞게 다스려요. 풀레자는 뿔가자, 소의 뿔입니다. 이것을 칼로 해체했다. 그러니까 풀해자, 나눌 해자가 됩니다. 그러면 천자문 가운데서 앞에 다 읽어보셨고 했는데 목민심서를 지으신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천자문은 아동용 학습소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그 위에 바로 나옵니다. 천자문은 철학, 역사, 인물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8살 정도 된 어린애들, 10살 된 어린애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했는 건데 천자문은 천자지만 그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선정한 상용한자 1800자 가운데 789자가 그 상용한자 1800자 속에 들어있고 211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자문을 배움으로써 우리나라의 상용한자 800자 정도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추사 선생이 쓰는 한석봉 선생이 쓰는 그 천자문 그 필체를 가지고 천자문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정자가 아닌 것이 약 400자가 됩니다. 정자를 알고 그것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바로 천자문 교재로 사용하면 한자를 엉터리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정자를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적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천자문에 나오는 인물이 나옵니다. 천자문에 나오는 인물은 약간 전설상의 인물도 있고 하지만 약 한 40여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사성어도 만들어지고 했는 것들이 몇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 천자문을 4번에 보면 큰 4번입니다. 천자문을 이해할 수 있는
19문구. 우리가 천자문을 사자로서 만든 250구다.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이든 이렇게 돼 나옵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천자문은 8자가 8자가 기본입니다. 8자로 된 125구의 한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겁니다. 8자로 보면 거의 다 풀이가 다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32자로 한 단락이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경치를 이야기한다든지 자연을 이야기할 때는 32자가 한 구절이 된다. 한 구가 된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천지현황입니다. 시간이 거의 50분 다 돼가지고 오늘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50분 강의하는 것은 노인 학대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7, 80대신 분은 초등학교 저학년처럼 40분 정도 수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5분, 3분을 더 초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 논어를 비롯해서 한자 명구, 우리가 가슴에 새겨둬야 될 한자 명구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김한성 선생님 다시 한번 써주십시오. 5월 7일 날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지금 물이 끓고 있지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서 주시죠. 우리 서정아 기사장님하고 같이 같은 고향 둘레둘레 계시는 분 많이 오셨습니다. 최성주 선생님, 오수락 선생님, 아까 권영수 선생님도 오셨던데, 예, 뒤에 계시고, 교육계 김부기 전학사님, 교육장사님도 오셨네요. 예. 제가 고등학교 동기생 한 10여 명을 대상으로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짜기 때문에 아마 저를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보람을 갖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근데 8자를 가지고 보통 설명하면 60분, 짧게는 60분, 길게 하면 안 쉬고 90분을 강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의를 하느냐? 한 글자마다 관계되는 글자를 계속 풀어줍니다. 기억하기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저녁마다 매주 한 번씩 저녁에 와서 제 강의를 듣습니다. 아마 제가 허투루 강의를 했다든지 하면 안 오겠죠.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한 12~13명이 됩니다. 강의를 어디서 하시는데? 예? 강의를 저는 경북사대 국어를 졸업하신 분을 모십니다. 또 황금 캐슬 골드파크 거기 대구 노인종합복지관 거기에서 명심보감을 8년째 강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3년 빼면 한 5년째 계속 안 잘리고 계속하고 있는데 대기자들가 한 5~6명 계속 됩니다. 그거는 마음대로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자를 풀어가지고 설명하고
기억하기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이지만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독보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심우섭 이대 이사장님께서는 강사료 20만 원 되게 많게 자랑하시는데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한 김재동이처럼 한 1,300만 원씩 이래 받으면 여러분들 모시고 가서 회식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2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당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료 서정학 이사장님께서 주십니다. 모든 복지관에 가면은 2시간 강의하고 5만 원 줍니다. 그리고 4만 8천 예, 맞습니다. 저는 세금 빼고 한 5만 한 몇천 원 받습니다. 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를 찾아주시는 분이 계시고 제 강의를 기분 좋게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보람을 느끼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천지현황입니다. 하늘천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늘천, 큰 대자 위에 둥근 것이 하늘입니다. 이것이 하늘천자로 가는 겁니다. 이 큰 대자 위에 이게 개견자 맞죠? 그래서 이걸 이자와 혼동하는 분이 계십니다. 왜 혼동하느냐? 재미있게 못 들었기 때문에 혼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애완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애완견이다. 이것은 남자의 가랑이 속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것이. 옛날에는 이 큰 대자가 태자로도 읽혔습니다. 큰대, 클때 다 됐는데 뒤에 와서 이것은 대로 나왔고 이것은 클때는 이렇게 점을 찍어서 했어요. 그리고 이 점은 뭐냐? 남자의 것이. 이거 아니라면 제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 크면 크고 길면 길게 꺼세요. 작으면 점만 살짝 찍어주세요. 이 점이 짐승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이게 무슨 답니까? 죽일 살자입니다. 여기에 나무목 위에 있는 것이 요 점이 짐승입니다. 날짐승, 길짐승이에요. 그래서 요것은 뭐냐? 벨레자입니다. 요거 쓸 때 반드시 요것이 약간 위로 올리면서 내려줘야 됩니다. 요렇게 하면 요것은 벨레자가 아니고 요것은 뭐냐? 다서도의 옛날 글자입니다. 다서도의 고자, 옛날 글자다. 그래서 제가 자꾸 옛날 글자를 소개하면서 고자니까 정말 고자가 됐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고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자를 찾아봤어요. 요게 고자입니다. 국고자를 써요. 국고자, 아들자자를 쓰는데 이게 고자입니다. 내시, 남자 무시를 못하는 사람. 그래서 요게 국고자인데 요것은 지탱할지 가지지자입니다. 여기 이 글자가 가지지자인데 가지지자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나무가지다 그렇게 해서 가지지자를 따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가지지자. 그래서 요 글자는 북채를 딱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자가 요 고자도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 이게 칠복자입니다. 요 속에 이렇게 나와요. 칠복. 요거 부수 이름은 등굴월문이라고 합니다. 등굴월문. 그래서 그럴문이 있고 등굴월문이 있고 이렇게 해서
가정 등불문이 있습니다. 그런 문이 세 가지입니다. 글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은 잘못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것은 칠복, 이것은 몽둥이 수입니다. 몽둥이 수, 날없는 창수.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된 것이 뭐냐? 요것은 북고고 북채가 옆에 있고, 요건 악기머리 숫자죠. 여기서 북채가 있고, 요것은 북이 있는데, 북이 이렇게 있는데, 요것은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두드리를 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를 고자하고 북고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은 그걸 구분 못하니까 같이 혼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오펜에서는 이자를 쓰고 어떤 오펜에는 이자를 쓰고 구분해 놓은 것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소도의 옛날 글자, 이건 베레자. 그래서 베레자는 반드시 이렇게 쓰고 칼도방을 붙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벤다는 것을 확실히 몰라요. 그래서 칼도를 붙여가지고 베레자를 만듭니다. 예초, 풀을 벤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해놨어요. 여러분, 나무 위에 앉아있는 짐승을 이런 거 베는 것으로 딱 해가지고 딱 고정시키는 겁니다. 도망 못 가게. 그래서 이것은 갈꽃 모를 찰이라고 해요. 갈꽃 모를 찰. 풍감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딱 베는 것이 딱 갇혀가지고 갈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뭘 하느냐? 이게 몽둥이 수, 날없는 창수, 이렇게 딱 갇혀 있는 것을 보고 몽둥이로 두드리 잡는다는 겁니다. 두드린다. 그래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일본에서는 점을 뺐어요. 점을 빼니까 죽이는 대상이 없습니다. 일본의 한자. 또 중국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것만 가지고 간체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이 한자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되게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자를 가르치고 간체자나 약자를 가르쳐야 되지, 정자를 안 가르치고 하는 것은 되게 위험하다. 또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지 앞으로 한자 교육이 부활된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몽둥이 수라고 했습니다. 몽둥이 수. 근데 이게 무슨 답입니까? 무슨 자입니까? 곡식 맞죠? 곡식 곡자입니까? 요 곡식 곡자도 이것이 곡식 곡자도 벼화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쌀미가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두 자가 다 통용되는 글자고 벼화가 있는 것이 정자인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요 글자를 오펜에서 찾을 줄 알아야지, 요 글자를 오펜에서 찾은 사람만이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몰라요. 이게 무슨 자입니까? 단독으로는 잘 안 쓰입니다. 이것이 장막강이라고 합니다. 곡식을 넣는 창고라는 거죠. 그 위에 뭐 표시를 해놨죠. 성비사자는 날 출자로 풀이도 하는데 넣어놨다가 내어서 판다라는 그런 장막강. 장막에다가 뭘 넣어놨습니까? 묘화를 넣어놨죠. 왜냐면 이것은 타작하지 않고 데워가지고 바로 보관하는 곡식고기고, 쌀미로 해는 것은 이것도 쌀로 찌어가지고 보관해놓는 곡식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장막가 여기 그대로 살아있죠. 여기에 뭐냐면 쓰기에 못합니다. 모자 못자의 원형입니다. 모자는 어디 씁니까? 머리에 쓰죠. 머리를 대표해서 눈목을 해놨어요. 눈 위까지 눈이 보이게 쓴다 이겁니다. 눈이. 그래서 이것이 모음을 한다 할 때 무릅쓸모가 되죠. 이게 왜 무릅쓸모가 되느냐? 이 쓴 모자가 좀 흘러가지고 눈을 가리게 되면 보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모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글자가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곡식을 넣어놓고 별을 수학에서 넣어놓고 몽둥이 숫자를 넣어놨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몽둥이로 지킨다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농민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수확해놓은 곡식을 훔쳐가는 도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몽둥이로 지켜야 하는 곡식이다. 그래서 한자는 모든 한자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내야지 한자를 재미있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천자, 사람 위에 둥근 하늘이 천이다. 그다음 짓다는 건 땅입니다. 흙이죠. 이것은 뭡니까? 어조사야, 기야, 무엇이다야. 땅이 흙이다 하니까 땅짓자가 된 겁니다. 흙이다. 물이다 하니까 못지가 되고, 사람이다 하니까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요 야자를 풀이하는데 이것은 뱀이 서로 이렇게 꼬아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풀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봅니다. 그게 뭐로 보입니까? 요 모양이 갑골문의 요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무엇처럼 보입니까? 저도 뭐 자세히 관찰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것을 여서의 자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궁은 무엇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네, 아이를 낳는 거 아닙니까? 생산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땅을 생산한다, 물을 생산한다, 사람을 많이 생산한다, 다른 사람이다, 이런 뜻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이를 생산한다. 전부 다 두세 명, 서너 명 다 두셨죠. 요즘 애 안 낳아가지고 큰일 아닙니까? 맞죠?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근데 이거 안 놓는 이유가 있어요. 글자를 보고 계속 깨치면 애를 놓는데 글자를 한자를 안 가르치니까 몰라서 안 놓는 거예요. 한자를 안 가르치니까 몰라서 애를 안 놓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입춘방 양갓집에는 전부 붙여놓습니다. 대문에. 또 대표적으로 두 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 전에 한번 했어요. 신앙국에서 한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설립자 맞죠? 요 여선육자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서 있다. 근데 세울립자, 설립자 맞습니다. 설립, 서 있다. 춘자, 봄이다. 봄에는 손을 움직여라. 손이 있어요. 양손입니다. 그지? 요게 주먹권자예요.
주먹권. 요거는 고정되어 있는 주먹. 요것은 움직이는 주먹. 같은 주먹입니다. 양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주먹을 움직여라, 손을 움직여서 농사 지으라 하는 그 뜻입니다. 그 다음 큰 대자, 기랄 길자, 입춘대결. 자, 좀 야하게 풀이합니다. 야하게 풀이해도 맞습니다. 유학자들이 감추어놓은 이야기입니다. 입춘, 봄에 세우면 크게 길하다. 봄에 뭘 세웁니까? 집안에 길한 행사가 어떤 게 길하는 겁니까? 때문에 겁니까? 그러니까 봄에 쉬어라 이거라. 겨울에는 방사를 잘 안 합니다. 왜? 전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방사를 안 하고 봄이 되면 그걸 해도 된다는 뜻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세우면 크게 길하다. 또 건양다경, 변양자, 집안에 볕이 들면 경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진짜 유학자들이 너무 숨겨놨어요. 건양, 요거는 약물 아닙니까? 약물이 뭡니까? 남자 거식이 아닙니까? 약물을 세우면 경사가 많다. 약물이 안 서는데 경사가 생깁니까? 경사 가운데 최고의 경사가 자식 농사 아닙니까? 근데 이걸 안 세우고 어떻게 자식 농사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걸 집 대문 앞에 붙여놓고 드나들 때마다 오고 각성하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지금 애 안 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비유해서 우스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자는 뭐냐?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이 이 속에 딱 들어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이게 손입니다. 손, 터진 가루와 손의 뜻이고 요 밑에 이것이 붓입니다. 붓털이 있죠. 이것은 중국에는 곡선이, 한자에는 곡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 선으로만 딱 해놨어요. 붓을 손에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붓율, 오직률. 그래서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느냐? 붓처럼 꼿꼿하게 세우라. 여러분들 붓글씨 쓸 때 누페가 이랬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꼿꼿하게 세우라. 그리고 이렇게 꼿꼿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건강한 사람. 구셀 건자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은 이거 안 되면 구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양자는 변양자도 되지만 이것이 원래 변양자입니다. 이것만 해도 변양자인데 왼쪽에 나중에 이걸 붙였어요. 이게 언덕입니다. 언덕에 햇볕이 들었다. 또 언덕에 구름이 끼었다. 그늘음. 자, 그래서 이 변양자는 이래 돼요. 아침에 해가 뜨니까 햇볕이 쭉 내린다. 요 모양입니다. 요 모양이 요렇게 바뀌어요. 왜 이렇게 말물자를 쓰느냐? 직사광선 째지 말아야 되나? 김이 끼인다고. 김 얼굴에 김이 얼굴 타고 김이 끼니까 말물. 햇볕이 나면 아침에 햇볕이 들면 삼각해라. 말아라. 그 뜻이 요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는 날일자만 써서 양이 됩니다. 중국 간체자입니다. 우리도 이걸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변양자. 그 다음에 음자는 뭐겠습니까? 해의 반대 달, 그늘음. 그늘음자는 뭐냐? 언덕에 위에 있는 것이 이제 금. 언덕에 지금 구름이 끼어 있어. 그게 구름문자에 옛날 그렇게 합니다. 언덕에 지금 구름이 끼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늘이 지잖아. 구름 때문에. 근데 이것이 이제 또 다른 데 와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오일집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모여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의
사타구니에 있는 사타구니 뭐겠습니까? 남자 그겁니다. 남자의 고환에 정액이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열린 개라고 해요. 열린 개. 그러니까 정액이 꽉 차 있는 것이 지금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흘러내린다. 이게 바로 이대의 금자입니다. 지금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흘러내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랫입으로 그 정액을 머금어야 된다. 머금을 함. 맞죠? 머금을 함. 틀립니까? 그래야지 애가 수정이 될 거 아닙니까? 머금을 함. 이런 식으로 해서 한자는 원리만 알면 재미있고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쓸 수 있습니다. 예. 명기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르죠. 이게 다 유학자들이 2000년 동안 숨겨온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점잖은 유학자들이 이걸 알면서 말씀을 안 하셨는지 아니면 점잖아서 몰라서 말씀 안 하셨는지 점잖아서 말씀 안 하셨는지 몰라도 한자의 원리로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거 먹는다. 입으로 먹는다. 그래서 약물을 세우면 경사가 많아진다. 이 경사행전은 사슴을 갈고리에 깨고 걸어가는 마음입니다. 사슴을 잡아서 축하하러 가는 마음, 경사스러운 마음, 이 경사행전. 그런데 간치자는 큰 대자만, 중국 간치자는 큰 대자만 써놓습니다. 간자가 이것도 시 속의 어떤 한 부분을 반영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 다자를 원래는 고기를 많이 포개놨다. 육다를 고기를 많이 포개놨다. 그런 뜻으로 풀이를 다 해요. 어떤 책이든지 그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저녁 석자 2개를 포개놨어요. 저녁 석자 2개가 마늘다가 될 리가 없죠. 그럼 고기를 많이 포개놨다. 그러면 뜻이 통하죠. 그런데 왜 점을 하나 뺐을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둑놈이 있었다. 그럼 많이 포개놓으라 하니까 한 점씩 빼먹었어. 한 점씩 빼먹었어. 도둑놈이 있었다면 그 증거가 한자에 남아있다라고 저는 우스개로 또 실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문에 좀 써붙여 두십시오. 자녀들 댁에 방문하실 때 이거 입춘밤 2개 가져가셔가지고 다 써붙여 놓고 많이 나라 이렇게 해주시고 말 안 듣지요. 얼마 주겠다라고 하십시오. 하나 놓으면 며느리 앞으로 집 한 채 얼마 1000만원 1억 주겠다 그렇게 하면 또 할지 모릅니다. 그 다음 현자는 뭡니까? 거물현자라고 하는데 가물현자라고도 하죠. 가물가물거리는 거. 이게 와 가물가물거릴 현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윗상자의 옛날 글자입니다. 윗상자를 이렇게 썼어요. 이것이 이렇게 바뀝니다. 왜 이렇게 썼겠어요? 점을 딱 선을 끊어서 더 올라가지 마라 이거. 위로 더 올라가지 마라. 어느 정도 자기가 올라갈 만큼만 올라가라라고 하는 것이 비상자. 아래 하자도 마찬가지죠. 아래 하자도 내려갈 때 너무 많이 내려가지 마라. 이쯤 내려가라. 근데 요 글자를 또 풀어보면 위에 점곱대가 있어요. 위로 올라갈 때 점을 쳐보고 올라가라. 맞죠? 깡도 안 되는 것이 장관시켜준다고 하니까 덥석 나갔다가 청문회 하기도 전에 신상이 다 틀려가지고 물러나는 사람들 있죠. 저만 쳐보고 가서 그렇습니다. 점은 이 뜻이 다 들어있어요. 점은 미치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죠. 꼭 점 보러 안 가도 됩니다.
지가 그 감이 되는가? 살아온 것이 깨끗한가 안 한가? 이건 자기 스스로 아는 거예요. 점을 지 스스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윗상자인데 위로 올라간다는 높다는 겁니다. 윗상, 윗상. 그 밑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겁니다. 작을 놓자죠. 작은 것이 위에 요래 달려 있으니까 가물가물거린다. 보니까 가물가물거린다. 예, 거물현의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음동의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이 같으면 뜻이 가깝다. 이게 한자를 공부하시면서 반드시 머리에 두셔야 합니다. 음이 같으면 뜻이 가깝다. 그래서 장명을 할 때 애들 이름 장명소 가서 지어 오더라도 그 음을 들어보시고 나쁜 뜻이 연상되면 다시 갈아야 됩니다. 맞죠?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이름을 그대로 남자인데 이름이 성기라 김성기, 박성기 많아요. 그걸 왜 이렇게 지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자로 쓰면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데 평생 기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한자 아는 친구들로부터는 놀림을 음동의근이라. 그래서 이 거물현자는 단순하게 검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검은색에 붉은 빛이 감도는 신묘할 현자입니다. 신묘하다. 아주 신묘할 현입니다. 그러니까 천은 신묘하다. 사람이 생각하는 영역을 벗어난 신묘상입니다. 지는 뭐냐? 황이다. 누르다. 중국에 가면 황토흙이 되게 많죠. 황하도 바로 황토흙이 이루어놓은 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현지황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뭐 운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운을 잘 모릅니다. 어쨌든지 천지현황이 땅은 누렀다. 그래서 황자는 뭐냐? 오는 밑스물입이 이렇게도 되고 또 이렇게도 밑스물입인데 요거는 옥을 달아놓는 옥을 다는 수실 위에도 수실이 있고 밑에도 수실이 있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옥입니다. 옥. 이게 무른 옥이에요. 그리고 밑에 또 수실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물은 옥이다. 그러니까 황색이다. 황이다. 이게 어디에 나오나 하면 여기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단어입니까? 자축인묘 할 때 범인이다. 범띠를 대신 사용하죠. 그런데 이걸 범띠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물은 옥을 넣어놨기 때문에 범띠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걸 범인이다, 범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런 색깔을 상징합니다. 여러 가지 색이 다 있습니다. 황옥도 있고, 황옥도 있고, 백옥도 있고, 청옥도 있고 다 있죠. 자옥도 있고. 그래, 이게 뭔가요? 이게 뭐 닮았습니까? 토끼의 긴 귀를 닮았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띠를 가져올 때는 띠로 사용하는 글자는 그 의미와 연관을 지어서 뜻을 글자를 쓴다. 그래서 하늘은 현묘하고 오묘하고 땅은 누르다. 보니까 뭐 누른 색깔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주공항이다. 우자는 이렇게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이게 어조사우태라고 하는데 기운이 마음대로 위로 올라갑니다. 이 끝없는 우주 공간까지 기운이 올라갈 수 있는 그 공간이다. 집중, 집중. 여기에서 말미암을 까닭 문자를 쓴 것은 자유롭다. 그 공간이 자유롭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미암을 이것이 발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뭡니까? 별신, 신고한다. 자, 여기에서 발전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발전이 그냥 발전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 의미가 또 바뀝니다. 그건 뭡니까? 과일과 실과가 맞죠? 그럼 이건 왜 발전자가 있습니까? 밭에 나무에서 과일이 열립니다. 이거는 나무에 열려있는 과일을 밭전으로 묶어버렸어요. 많은 과일을 다정을 쏟지 않습니까?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실과가 됩니다. 자, 그래 이게 밭전입니다. 여기에서 실을 뿌리니까 뭐가 내려옵니까? 뿌리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가 아니라 첫째가. 그 다음 위로 실을 뿌리니까 위로 올라가죠. 말미암을 여기서 시작된다. 까닭이. 그 다음 이것은 아래 위로 다 통한다. 이게 무슨 답니까? 예, 귀신 신자 맞죠? 요것만 해도 귀신 신자입니다. 요것은 귀신이 앉는 자리입니다. 귀신이 앉는 자리, 부처님이 앉는 자리 그런 겁니다. 여기에 앉아 있어요. 그게 귀신 신자의 원래 글자입니다. 그런데 귀신 신은 뭐냐? 우주의 위와 아래를 다 꿰뚫고 보는 사람이 귀신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홍자. 무슨 홍자입니까? 왜 넓은 홍이 되겠습니까? 물을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하니까 물이 넓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물이다. 그러니까 넓을 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공자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다 이겁니다. 이것이 다 모여서 이렇게 되었다가 또 이렇게 굳은 함께고 전부 이 손입니다. 손으로 다 함께한다. 황자는 무슨 황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천지현황이고 우주 홍황이다 할 때 우는 넓고 주는 거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가 뭐 거칩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데 거칠 게 없어요. 이건 뭐냐? 넓을 하는 넓을 홍, 넓을 홍. 우와 주는 넓고 넓다 이겁니다. 이걸 전부 어떻게 끼워 맞춰가지고 거칠다라고 꼭 주장해서 글을 써놓은 것이 많은데 거칠지 않습니다. 우주는 넓고 넓은 겁니다. 제 말이 틀린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넓을 거칠 황자가 되느냐? 풀입니다. 풀 맞죠? 풀이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려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린 겁니다. 흘러내렸어요. 그러니까 다 망하고 풀이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으니까 황무지가 되는 겁니다. 거칠다. 그 말이 되죠. 그런데 넓다는 겁니다. 이 한자는 다른 뜻이 또 포함이 돼요.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 뜻이 변하죠. 갖출 비자가 갖출 비자다. 이것이 비유로 비망로 할 때는 막을 비자 아닙니까? 그건 막을 비자 갖추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음을 갖추기 위해서 기록합니까? 어리석음을 막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비망록이에요. 있는 것을 갖추기 위해서 기록합니까?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록하는 게 비망록입니다. 유비무환. 사람이 함께 쓰기 위해서 갖춘다. 갖출비.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갖춰둔다. 갖출비.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한획이 왜 떨어졌느냐? 한획이 떨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오른쪽에 글씨를 편하게 쓰기 위해서. 편하게 쓰기 위해서 글씨를 해간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가마 부산할 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물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두 선이 이렇게 겹치니까 하나를 생략한 겁니다. 하나를 생략했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넓을 황이니까 풀이 망해서 다 흘러가 버리니까 그 남아있는 그 땅이 되게 넓게 보인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뭐냐? 물수의 변형입니다. 물수. 물수자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변해갈 때는 삼수변이라 하죠. 밑에 갈 때 이렇게 되는 것은 아랫물수라고 합니다. 큰 태자, 태산 밑에 요겁니다. 또 요것도 물수자입니다. 내천자도 물수자입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또 요렇게도 변합니다. 또 요렇게도 변해요. 아까 나온 요대로 요 글자 요렇게도 물이 변합니다. 왜 물과 관계되는 한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변하느냐? 물의 변화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 다 변하고 있어요. 또 요렇게도 되죠. 요것도 물입니다. 시간이 가는데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삼수변은 하나, 둘, 셋이기 때문에 물 세 개다 이렇게 많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두 개만 찍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뭡니까? 이수변이라 하죠. 근데 이것이 얼음빙자, 얼음빙의 옛날 글자입니다. 얼음빙. 그래서 빙수 할 때 이 빙자를 쓰고 요거나 요거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요것도 얼음빙. 우리나라에서는 빙수 밑에 걸 씁니다. 중국에서는 이수변을 써서 이렇게 써요. 빙수.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선호하는 자가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이 분자 맞죠? 이거 뭡니까? 이것도 물이 분자입니다. 가습기. 그래서 이것은 중국에서 사용, 좋아해서 즐겨 쓰는 자고 이건 우리나라에서 쓰는 자입니다. 왜 이런 것이 차이가 나는가? 중국에는 원래부터 목간, 주간에다가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쓰는 것보다는 세로로 쓰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겁니다. 그런 문화적인 차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물입니다. 이래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눈목자가 원래 이것이 눈목입니다. 그런데 이걸 세워요. 세워놨다가 또다시 눕혔습니다. 눈이랑. 눈에서 이게 물수라 했죠. 눈물이 흘러. 그래서 이것이 눈물 흘리는 겁니다. 눈물 흘린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 그 다음에 요 내천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맨 더할릭자에 물그릇에 이건 그릇명이거든요. 이거는 탕을 담는 그릇. 그릇에 물을 더했자. 그래 더할릭.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써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글자 모양이 물수의 뜻입니다. 그래서 물이 넘치니까 넘칠 일, 해일 할 때는 넘치기 때문에 또 요 글자는 요 속에 들어있어요. 단독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쓰이지 않습니다. 요게 물숫자입니다. 요게 무슨 자겠어요? 요것만 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밑에 더 붙여줍니다. 이게 오줌요자의 원래 글자입니다. 그래서 오줌요자는 지금은 이렇게 쓰죠. 여기 오줌요자예요. 물입니다. 물. 그래서 붙일 속, 붙을 속이라는 것은 뭐냐? 오줌을 보고 요게 달라붙어요. 요게 무슨 자입니까? 나라 이름 촉이라고 하죠. 나라 이름 촉, 위오 촉할 때 촉자입니다. 근데 그것만 알면 반하시는 겁니다. 뭘 알아야 되냐? 이것은 나비, 애벌레, 촉. 나비, 애벌레, 촉. 자, 이건 어떤 나비냐? 나비의 애벌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쌓여져 있죠. 벌레가 몸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애벌레가 자기 몸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씨를 뽑아내야 돼요. 요때 이것은 물망입니다. 씨를 뽑아낸다. 나비 애벌레죠. 나비 애벌레가 수분이 필요해가지고 몸에서 나오는 물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붙을 속자입니다. 제가 부속 중고등학교를 나오는데 아무도 이걸 안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어려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한문 시간이 있었는데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비 애벌레가 이걸 수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붙어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무슨 자입니까? 무슨 원자입니까? 이게 근우는 언덕원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언덕원의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그러다가 근원은 물의 근원이다 해가지고 물숫자를 따로 붙여줍니다. 물의 근원. 그러니까 이것은 대신 언덕원으로 굳어집니다. 자, 이 언덕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맑은 물이 들어있어요. 이게 원래 글자입니다. 복잡하니까 이걸 작은 소자처럼 바꾼 겁니다. 이걸 알아야지 한자를 보는 눈이 밝아집니다. 밝아지고 깊어집니다. 그를 유자. 그를 유자 맞죠? 물처럼 흘러낸다. 이것도 물숫자의 물의 뜻입니다. 물수. 그래서 아기가 요거는 요거 원래 모습은 요겁니다. 요건데 아마 누가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거꾸로 설 여기입니다. 아이가 거꾸로 서 있는 모습이에요. 요걸 여러분이 아이 아들 자자처럼 보이죠. 아들이 거꾸로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머리부터 나오잖아요. 머리부터 흘러내린다는 그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이가 그래서
살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애가 꽉 차 있다. 두 발이 달려서 꽉 차 있다. 근데 여기에 선을 딱 꺼가지고 흘러내린다. 꽉 차면 흘러내린다는 겁니다. 꽉 차면 흘러내린다. 이렇게 해서 한자에서 물에 관계되는 모습이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것을 잘 아시는 것만 해도 한자 공부는 잘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8자를 가지고 60분에서 90분 연강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자 공부를 하시려면 롯데 캐슬 골드파크 대구 노인종합복지관 지금 오시면 수강은 하실 수는 있는데 줄 서 있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강의를 듣게 하시니까 신청하시면 또 방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한자를 재미있게 혹시 공부하실 분은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자문 속에 나타나는 125구 가운데 딱 한 구절 했습니다. 물론 앞에 시간 그걸 안 했지만 한자와 관계된 이야기를 했는데 8자를 가지고 딱 50분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걸 생각하고 해서 50분에 끝이 나는데 저는 거의 책을 보지 않고 합니다. 판서해 놓은 요것만 가지고 그냥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것을 느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예. 질문 받으실 동안에 아까 박윤자 동부교육청 교육장님 오셨는데 계십니까? 박윤자 교육장. 저 왼쪽 제 뒤에 계시는데 그 바로 앞에 김부기 장학사, 김부기 서예가 도와 계십니다. 같이 써주시죠. 고맙습니다. 잠시 뒤에 강사님하고 같이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뒷장에 뒤편에 보시면 쉬우면서도 유익한 명학도 요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유튜브에서 제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기 7가지만 소개했는데 지금 천자문 37편을 찍었습니다. 37편을 찍어가지고 매주 월요일 아침 7시에 이게 소개됩니다. 매주 한 번씩. 그래서 천자문에서 오늘 다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그것을 참고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25회까지 앞으로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천지현양 우주홍한 8자 한 구절을 가지고 2시간을 했는데 옛날에 제가 저희 선곡께서 하늘천 땅지 2글자 공부하는데 20년 걸린 사람이 있다. 하늘 천자 하나 가지고 하늘에 왜 검다고 하노, 하늘이 푸른데 하늘에 왜 눈이 내리노, 하늘의 구름은 어떠노,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하늘천 한 글자에 10년, 땅지자 한자 왜 땅지인데 왜 따지라고 하는부터 시작해가 문학에서부터 하늘천 땅지 2글자 배우는데 20년 걸렸는데 2글자 배우고 최고의 선비가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종환 박사 끝부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김종환 박사 앞에 서시고 서정학 이사장님 앞에 오시고. 제가 앞으로 124번 여기서 저 강의할 겁니다. 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 수필가 시인 문우 다 나오시고 부부의 회원님들 다 나오시고 남수의 부회장님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수의 부회장님, 부부의 회원님들, 시인 수필가님 전부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선흥 선생님 오셨네요. 김선흥 고문님. 자, 붙었어. 자, 김부기 선배님, 박윤권 선배님. 자,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씩 웃는 표정.